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유채린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를 정지당하는 헌정상 처음 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사상 초유의 검난까지 시작됐는데요. 윤 총장이 직무를 배제한 이 추 장관의 주장, 그리고 이에 대한 근거는 무엇일지, 또 윤 총장의 반격에 대한 내용, 앞으로의 행보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일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상일TV 일석이조 운영하고 계시는 이상일 전 네. 의원님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무래도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윤석열 검찰총장 네, 그리고 네. 추미애 장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네. 해볼까 합니다. 네.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직무를 배제하는 네. 이런 명령을 했는데 이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그렇죠. 게다가 검찰총장이 명백한 불법을 저질렀다면 또 몰라요. 명백한 불법이나 부정부패나 비리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직무 배제, 직무 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단 말이죠. 장관의 이 명령은 형성적 조치이기 때문에 일단은 바로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윤석열 총장이 직무에서는 배제됐어요. 그러나 윤 총장은 한 점 부끄럼 없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도저히 납득할 수 있는 그 조치가 아니다. 그래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해서 바로 일종의 가처분 신청격인 추미애 장관의 명령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을 했어요. 법원에. 그러면 법원이 이에 대해서 빨리 판단을 내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국민은 지금 굉장히 궁금해요. 왜 법무부 장관 추미애가 이런 일을 벌이는가?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왜 법적 대응을 하는가? 이거에 대한 판단을 법원이 빨리 가려줘야 된다.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조치를 하는 까닭이 무엇일까? 첫째, 말도 안 되는 거는 일단 절차상에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윤석열 총장이 이미 말씀드린 대로 불법 부정, 부패 비리 확인된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법무부의 감찰위원회도 열지 않고 바로 직무 배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감찰을 해가지고 무슨 근거가 있어가지고 이래 해서 이런 것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직무를 배제한다면 또 그거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감찰위원회도 열지 않고 직무 배제를 바로 해버렸단 말이죠. 이거는 윤석열 총장에게 그동안에 계속 너 자진 사퇴해라 이 메시지를 보냈는데 윤석열 총장은 뭐 국정감사장이나 또 검사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힌 게 있어요. 우리 검찰은 국민의 검찰이다. 국민을 위한 검찰이 돼야 되고 공정한 검찰이 돼야 되고 어떤 권력의 범죄도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도 포함해서 국민을 위해서 우리는 성역 없이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정권은 정말 구린 게 많은 거죠.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의 잘못된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하는 걸 막으려고 지금 발악적인 카드를 이제 꺼낸 거죠. 윤석열을 쫓아내고 찍어내서 검찰을 완전히 권력의 수중에 장악하겠다. 이런 의도를 나타낸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검찰의 많은 검사들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조치가 합당하다고 판단했다면 아마 잠자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국에 있는 검사들이 거의 총궐기하다시피 했습니다. 6개 전국의 고검장들, 고검을 맡고 있는 책임자, 고검장들이 전부 추미애 장관의 조치는 위법이고 부당하다는 입장을 냈어요. 그 다음에 전국의 17개 지검의 지검장들, 20개 중에 3개 빠졌어요.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서울 동부지검장 김관정, 남부지검장 이정수. 이거는 친정권 성향의 소위 검사장 아니로 다 알려져 있죠. 이 사람들 빼고 나머지 17개 지검장이 다 입장을 냈어요. 대검의 연구관들 일제히 입장을 냈고 전국에 59개의 검찰청이 있어요. 일선에. 그래서 각 지검과 지청이 있는데 59개. 43곳의 평검사들이 입장을 일제히 냈습니다. 그 다음에
댓글을 달아서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댓글을 달아서 추미애 장관을 비난하고 비판한 검사들 숫자까지 합치면 지금 검사들 숫자가 한 2,100명쯤 되는데 저 55%, 60%가 지금 공개적으로 이름을 실명을 걸고 추미애 장관을 비난하고 있고 그 내용들, 그 글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추미애 장관과 현 정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 국민이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짓이냐. 첫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수사를 해왔어요. 그러다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통해서 그 수사를 해온 검사들을 전부 지방으로 내려보내거나 자천시키고 사실상 수사팀을 폭파시킨 거예요. 해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난 총선 이후에 지금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러나 총선 전에 수사를 해가지고 이미 기소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정권과 관련된 사람. 청와대 내에 있는 7개 기관이 부서가 울산시장 송초로 문재인 대통령이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움직였다라는 내용이 공소장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송초로 이분이 꼭 당선되는 걸 보는 것이 내 꿈이다. 이런 말도 했고 청와대가 그렇게 움직였다면 최종 몸통은 누구냐?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리 수사가 튀는 걸, 수사의 칼날이 가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수사팀을 해체를 했단 말이죠. 그 이후에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펀드 사기 사건 아닙니까? 엄청난 지금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피해 규모도 엄청납니다. 라임의 경우 1조 원 이상이고 옵티머스 뭐 5, 6천억 피해 규모가 돼 있어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다. 뭐 벌써 뭐 현직 민주당 의원들 이름도 나오고 다 그랬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일했던 행정관은 이미 구속이 됐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펀드 사기 사건이 저질러진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데 그러면 그 배후에 또 누가 있느냐? 더 센 권력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국민이 갖는 건 상식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죠. 이거를 윤석열을 날림으로 인해서 이 수사도 자초시키려고 하는 그 의도 때문에 지금 윤석열 찍어내기를 추미애가 앞장서서 하고 있고 또 하나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하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그랬잖아요.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니까 검찰에 경고를 했어요. 선을 넘지 말라. 그런데 지금 윤석열의 대검이 이 사건을 대전지검에 맡겼단 말이죠. 그 대전지검의 이두봉 검사장이 뚝심 있게 열심히 이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자원부에 자료를 다 파일을 444개를 없앤 그 공무원들이 산업자원부에 있잖아요. 감사원 감사 결과 다 나왔죠. 그 다음에 한국수력원자력, 그 다음에 청와대에 비서관을 하면서 이 조기 폐쇄에 역할을 했던 걸로 알려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사무실을 다 압수수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월성원전 1호기가 왜 조기 폐쇄로 이렇게 급속히 치달았느냐? 2018년 4월에 대통령 문재인이 청와대 회의에서 월성원전 1호기는 언제 영구 가동 중단이 되느냐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그 말을 전해 들은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 백운규가 빨리 이거 조기 폐쇄로 가자고 이제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 과장이 아니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폐쇄를 하더라도 한 2년 반은 더 쓰는 게 맞습니다라는 그전에 산업자원부의 이 일관된 입장이었어요. 그런 식의 보고서를 만드니까 너 죽을래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듣고 어떡합니까? 장관이 성질을 내니까 과장도 어쩔 수 한국수력원자력에 이제 압력을 행사하고 해가지고 또 회계법인한테 월성원전 1호기는 경제성이 없는 걸로 만들어라 해서 경제성을 낮추는 그 조작까지 한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월성원전 1호기를 2018년 4월에 대통령이 말한 지 2달 만에 전격으로 조기 폐쇄 결정하고 바로 영구 중단으로 들어갑니다. 이거에 대해서 감사원이 이미 굉장한 불법이 이제 확인됐다고 보고 수사 참고 자료를 7,000쪽이나 만들어서 검찰에 넘겼어요. 그걸 갖고 수사를 안 한다면 그거는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니죠. 그건 검찰이 있으나 마나한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하는 건 당연해요. 이 경제성 조작,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자료를 파기한 문제, 네. 이런 것들은 다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확인해서 검찰이 이제 수사에 들어가니까 지금 청와대 민주당을 비롯한 정권 측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의 발단은 대통령 문재인이 2018년 4월에 그거 언제 빨리 연구 중단하느냐, 이 말에서 시작된 거 아니냐. 그러면 결국은 대통령에게 불똥이 튈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몸통을 당연히 검찰은 확인해야 돼요. 지금 대통령 문재인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내란 외환해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지만 네. 수사 과정을 통해서 최종 지시, 최종 책임자, 이 사람이 대통령임을 확인한다면 네.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에 이거는 형사 사건으로 다시 문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지금 막기 위해서 윤석열을 지금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이 사람들이, 정권이 당면한 문제예요. 자기들이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와 관련해서 이거를 윤석열 검찰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금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윤석열을 날리는 거지만 네. 그 의도 속에는 자기네 권력을 보위하겠다, 그 다음에 정권을 연장하겠다, 이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 검찰이 만약에 수사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의 여러 가지 불법과 비리, 이거를 확인한다면 네.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으로 떨어집니다. 문재인 정권 지지도 확 떨어질 겁니다. 그렇죠. 그럼 문재인 정권이 대선 때, 물론 내년 4월에 치러질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비롯해서 내후년 대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선거, 여기서 민주당이 박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권 연장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권 연장이 안 된다 하면은 이 사람들한테 악몽일 거예요. 왜? 정권 연장이 안 되면, 정권 교체가 되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 세력이 정권을 잡게 되면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일들, 문재인 정권이 쌓아왔던 적폐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수사를 해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청와대 사람들 이걸 다 알아요. 정권 뺏기면 자기들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서 자기들이 처벌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네. 대통령 문재인도 물론 처벌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사력을 다해서 비열한 꼼수는 다 동원해서 지금 윤석열이를 찍어내려고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에 대해서 검사들까지 검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을 모르던 국민들까지 알게 되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판단해야 될까요? 우리 국민들은 정말 냉철히 이 상황을 보셔야 된다. 네. 제가 이 말씀드린 내용, 추미애를 앞세워서 윤석열이를 날리려고 하는 것이 정권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덮어버리려는 의도, 네. 그렇게 해서 정권 교체를 막으려는 의도, 정권을 연장하려는 의도, 결국은 지금 현 정권의 권력자들의 어떤 불법과 비리와 부패를 저질러도 법의 심판을 받지 않겠다라는 몸부림이란 말이죠. 네. 이거를 간파하셔야 되고, 이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온갖 치졸하고 비열한 수를 다 동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다. 우리 헌법 정신을 완전히 짓밟는 거다. 독재로 가는 거다. 이거를 판단하셔야 된다.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추미애는 판사와 관련된 대검의 문건을 가지고 이거를 불법 사찰이라고 해서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이 또 계속 이거는 불법 사찰이다 해서 프레임을 씌우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국민의 시각을 불법 사찰로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정권의 범죄를 막으려고 이런 꼼수를 쓰고 있다고 보는 국민의 시각을 네. 검찰이 판사들을 불법으로 사찰했네 하는 쪽으로 프레임을 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국민이 네. 여기 속아 넘어가시면 안 그렇죠. 된다. 이 정권은 윤석열을 날림으로 인해서 검찰을 완전히 장악을 해서 이제 검찰은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니고 문재인 정권을 위한 검찰로 전락하게 만들어서 권력의 하수인으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최대 피해자입니까? 국민이 최대 피해자예요. 법치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권력자들한테는 법이 적용이 안 되고 야당이나 애꿎은 일반 국민한테는 법이 가혹하게 적용될 때 그게 네. 무슨 법치주의고 민주주의입니까? 이건 정말 단순히 추미애와 윤석열의 싸움이 아니다. 추미애가 일방적으로 계속 윤석열에 대해서 핍박하고 압박을 가하고 있고, 윤석열은 검찰의 핵심인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뭡니까? 살아있는 권력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성역 없이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수사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의 모든 문제를 파헤쳐서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법의 심판에 세우는 게 검찰개혁의 본령입니다. 그게 법치주의고 그게 민주주의의 핵심이에요. 그럼요. 그런데 검찰이 권력에 주눅 들어서 권력의 범죄는 덮어버리고 야당과 일반 국민의 문제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파헤쳐서 야당하고 국민만 법의 심판대에 세운다면 그게 어떻게 민주주의고 법치주의입니까? 그래서 정권이 말하는 검찰개혁, 이거는 검찰 장악입니다. 네. 윤석열은 검찰을 이 권력의 도구로 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검찰이 권력에 장악되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 온몸으로 저항을 하고 있다. 네. 지금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네. 정권은 앞으로 윤석열을 기어코 해임하고 말 겁니다. 12월 2일 날 징계위원회 열어가지고 네. 물론 윤석열이 징계위원회 연기해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징계위원회 열어서 빨리 해임 조치를 취할 거예요. 해임 의결하고 추미애가 대통령한테 해임 제청을 하면 네. 지금까지 입 다물고 조용히 있던 문재인 어디 숨었느냐, 왜 말이 없느냐 이런 소리 듣던 대통령 문재인이 이유 같지 않은 이유 되면서 윤석열을 해임하고 아마 거의 곧바로 후임 검찰총장을 지명을 할 거예요. 그럼 민주당은 국회에서 바로 인사청문회 열어가지고 자기들끼리라도 열어서 청문 보고서 자기들끼리 채택하고 대통령 문재인한테 보고서 넘기면 대통령 바로 후임 검찰총장 임명합니다. 그럼 윤석열이가 법적 대응을 가더라도 이 해임이 부당하다고 해서 가처분 신청을 또 내는데 법원이 판단하기 전에 대통령이 이런 걸 해버리면 법원이 현실적으로 이 해임이 부당하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그대로 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없는 상황이에요. 네. 아마 이런 식으로 몰고 갈 거예요. 그러면 국민은 여기서 뭘 봐야 되느냐? 이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서 법적 정당성, 절차 하나도 밟지 않고 마음껏 자르는구나. 이게 독재 시대의 양태고 행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은 이번에 추미애의 이런 난동, 그 다음에 정권의 이런 술수가 이 정권의 본질이 독재임을 정권 스스로 입증을 했다.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정권이 독재를 마음대로 휘둘르고 우리 국민한테 독재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게 만든 때 우리 국민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까? 과거에 우리가 반독재 투쟁했습니다. 네. 온몸으로 골기에서 저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저항을 여러 방법으로 해야 돼요. 국민의힘 가지고는 지금 힘들어요. 숫자가 적어서. 저도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우리 이제 깨어있는 국민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마침 내년 4월에 좋은 기회가 오고 있어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4월 7일에 있습니다. 네. 이때 우리 국민이 살아있다, 무섭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이 정권은 자기들이 검찰 개혁하면 국민이 박수 칠 줄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대검의 그 문건을 가지고 판사 불법 사찰 프레임을 씌우면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일 걸로 알고 있어요. 국민을 바보 천치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민이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이 정권의 심판의 철퇴를 내린다면 네. 이 정권에 있는 권력자들이 비로소 대한민국 국민이 바보 천치가 아니구나. 이 국민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정말 힘, 국민의 무서움, 국민의 이성, 이거를 내년에 투표를 통해서 반드시 보여줘야 되고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투표권이 없는 서울시와 부산시의 시민들 빼고 다른 국민들 있잖아요. 네. 이 국민들이 방관해서 안 돼요. 그렇죠. 서울시와 부산시에 다 아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그분들과 연대해서 그분들이 반드시 투표장에 나가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신성한 투표를 하도록 독려를 하셔야 되고요. 마침 27일 여론조사가 나온 게 있어요. 네. 한국 갤럽 여론조사인데 이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면접조사인데 주로 여당 쪽에 굉장히 높게 나와요. 네, 야당 쪽은 많이 낮게 나와요. 네. 리얼미터나 이거에 비하면. 네. 근데 이 갤럽 조사에서 11월 24일 추미애가 윤석열 직무 배제를 밤에 하잖아요. 네. 6시 조금 넘어서. 그래서 24일, 25일, 26일 사흘 동안 여론조사를 합니다. 네. 1,005명을 상대로 했는데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느냐. 보궐선거 때, 내년 보궐선거 네. 때 야당을 당선시켜야 한다라는 여론이 네. 전국적으로 50%. 여당이 당선되면 좋겠다는 여론이 36%. 네. 그런데 서울과 부산 시민들 생각은 어떠냐? 네. 서울 시민들의 생각은 57%가 야당이 당선돼야 된다. 여당이 당선돼야 된다는 건 29%예요. 그러면 거의 30%포인트 차이예요.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부산도 비슷해요. 부산 야당을 당선시켜야 한다 56%, 여당 당선시켜야 한다 29%입니다. 이제 민심이 달라지고 있어요. 화가 나고 있어요. 이 정권이 막가파로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걸 국민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게다가 민생정책 완전히 파탄났죠. 그렇죠. 임대차 3법을 지난 7월에 시행함으로 인해서 그것도 이미 전문가들과 야당이 경고했습니다. 이 무리한 법을 시행할 때 부동산 대란이 나고 집값, 전세값, 월세값 다 폭등하고 집 찾기 어렵고 전세 찾기 어렵고 월세 찾기 어렵다. 다 경고했는데 그건 무시하고 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민주당 마음대로 통과시키고 7월 말에 시행했더니 불과 8, 9, 10, 11월 이제 4개월도 안 된 상황에 어떻게 됐느냐. 우리 국민들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어디서 집 사기도 어렵고 전세 구하기도 어렵고 월세 구하기도 어렵고 값이 너무 폭등해서 매물이 너무 없어서 찾지도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27일 보도가 어떻게 났느냐. 목동의 세입자, 목동의 아파트 세입자, 30대 세입자 부부가 아파트 매매 문제로 아파트 또 어디 가서 지금 너무 오르니까 다 지금 영끌이라고 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사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파트 사는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싸우다가 남편이 아내 찔러 죽이고 남편은 자살했습니다. 이 미친 정권의 미친 정책 때문에 보통 사람들의 가정이 파탄나고 지금 비극이 발생하고 있어요. 네.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정권을 우리가 심판하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정권이 이 미친 정책을 바꿀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작심하고 나가서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이 정권을 정말 박살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 오늘 유익한 정보 분석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현실적으로 와닿는 그런 분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상일TV 일석이조 들어가셔서 더욱더 유익한 정보 많이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셔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할 당시에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살아있는 권력 눈치 보지 말고 수사하라.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렇게 했더니 검찰총장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자, 이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나서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부터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목소리, 비판의 목소리 더욱더 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하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으시다면 빨간색 구독 버튼 구독 중으로 저희 신의 한 수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영상 많이 외부로 알려줄 수 있도록 추천 버튼도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일TV 일석이조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복세 편살입니다.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아, 요거 케이크 같죠? 이렇게 딱 하면 케이크. 이 안에 몇 포가 들어있냐? 60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60포. 아하. 이렇게 보증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게 세 박스인데 뒤에 딱 열면 또 하나가 있죠. 그래서 60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요 한 포 한 포가요, 큰 거를 농축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걸쭉하게 들어가 있는데 젊은 분들 되게 좋아해요. 일단 케이스가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에가 간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지키실 수 있을 때 지켜야 됩니다. 자, 우리 유채링이 이제 어제도 네, 먹었지만. 고맙습니다. 자, 이게 복세편살이요. 여러분들께서 늘 저희가 광고해드렸지만은 구전녹용의 엑기스 버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흔히 광고로 말씀드렸던 그 구전녹용 뭐 순, 뭐 구전녹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한 포를 여기에 담아냈다. 얼마나 껄쭉한지 잘 안 떨어져요. 이렇게 해도. 그만큼 농축되어 있는 이 녹용 성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녹용이 어느 녹용이냐, 러시아 알타이고하고 아바이스크 녹용, 중앙아시아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정말 혹한의 시베리아 추위를 견뎌낸, 그래서 밀도감이 매우 훌륭한 러시아상 원용, 아바이스크상 원용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구전녹용 복세편살이라는 거 때문에 이 녹용을 즐기시면은 여러분들의 건강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거듭 강조드린 건데요. 물론 저희 신한수가 소개해드리는 이 구전녹용 관련 제품들은 모두 의약품이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보조해드리는 건강보조식품이지만은 아주 그래도 몸에 이로운 성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농축된 액을 드시는데요. 원래 가격이 28만 8천 원입니다. 근데 30%를 딱 쳐갖고 말이죠. 가격이 얼마냐? 19만 8천 원인데 010-9798-8811 9798-8811로 지금 문자 주시면은 주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